우리 이제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쓴 걸까요? 아마 선수들도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 일종의.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아직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더욱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졌고요. 더군다나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팀을 선택할 때 미국으로 그러게요. 옮길 정도로 예.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상실감이 큰 가운데 오늘 SNS를 통해서 다시 심정을 밝혔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팩트가 있죠. 일단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상실감에 쌓여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팬들에게 미안하다 사죄한다는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글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된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신다면은 죽으라고 뛰겠다. 이 글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개가 우리가 지금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죠. 네. 믿지만 다시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응원해주겠다. 이런 전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좀 아쉽죠. 이 글에도 홍 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오버랩됐던 장면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벤투 감독이 사령탑이었을 때 포르투갈전을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고 16강 확정 지은 후에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벤투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이 담겼거든요. 그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오늘의 글과 너무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홍 전 감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손흥민 선수는 참 이 월드컵 역사가 파란만장하죠. 울보 손흥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네. 막내로 시작했을 때부터 아쉽고 울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약했고 성과도 있었고 또 이번 월드컵과 같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뭐 이 손흥민 선수와 이 홍명보 감독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풀타임을 못 뛰었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후반에 교체가 됐느냐 해서 구구절절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제 자신 있게 팩트를 이제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취임하면서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 뭐냐면은 손흥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때 홍명보 감독의 답변은 풀타임 뛸 수 없다면 풀타임 안 뛰고 적절히 조절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됐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풀타임을 못 뛴다. 그리고 내가 후반에 교체되거나 교체로 투입된다는 거를 손흥민도 인정을 했는지 본인이 나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뛰고 싶다라고 인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일방적으로 교체 멤버를 투입하거나 선발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 정도면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 사실은 힘들어요. 저 후리에게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문제는요. 이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서로 경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지에 같이 간 이제 협회 임원이 이제 같이 동행했었고 그 동행한 그 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세 번째 경기에 저런 경기력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오늘 귀국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미팅을 했고 경기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러면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가다라에서 경기할 때 고지대 1,500m에서 했을 때 두 경기를 상당히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멕시코와 경기의 패배는 우리 실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근데 몬테레이로 딱 내려왔는데 저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또 훈련 스케줄 자체도 이제 6시, 8시에 이제 팀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그 훈련장을 쓰는데 우리가 8시에 배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시에 하게 되면
현지 시간에 10시 정도까지 훈련 마무리되면 취침 시간, 수면에 장애가 있어서 훈련 시간을 오전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으로 옮겼더니 뭐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근데 막상 경기 당일날 2시간 전에 도착하면 한 4시쯤 도착하는 거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예. 근데 도착해 보니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습도하고 열기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도 이제 사실은 꽤 오랜 감독 생활을 했었던 분이니까 느끼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선수들이 뛰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남아공하고 같은 조건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남아공 선수들은 부담이 없다. 이거 벌써 지금 현지 분위기는 남아공 선수들은 탈락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최소한 비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부담도 있었고. 근데 그 상황이 컨디션을 우리 선수들을 완전히 떨어뜨렸던 그게 결국 이제 경기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못 뛰어다녔어요. 예, 예. 그런 결과들을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